건강 365 포인트 쏙쏙.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. 건강 365 포인트 쏙쏙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와 함께합니다. 교수님, 그러면 우울장애가 깊어지면요, 이 양극성 장애로 발전한다는 게 맞나요? 그러니까 우울증이 계속 있다가 갑자기 좀 기분이 좋아지는, 그리고 또 나빠지는, 이렇게 조울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.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울증이 심하다고 양극성 장애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. 아, 이건 아니다. 서로 다른 병이고요. 예.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 양극성 장애가 우울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. 양극성이 있는 분도 전체 생애의 절반 이상은 우울증식이거든요. 근데 이제 업앤다운이 생기죠, 기분이요. 주로 젊은 시절에 처음 온 우울증은 양극성인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왔을 때는 이런 양극성 우울증인 경우가 더 많고요. 그런 시기에 이제 우울증이 왔을 때 기분이 좀 이렇게 들뜨는 현상이 있지 않은지. 근데 기분이 들뜬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예민해지고 과격해져요. 좀 공격적이 된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. 실제 환자분들 중에 조울증,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을 보시면 좀 주의해야 될 점이나 계절이나 아니면 좀 기분이 좀 업됐을 때 좀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. 그러니까 보통 뭐 아주 기분이 뭐 조증같이 업이 아주 심하게 되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 빨라지고 에너지가 증가되지만 살짝 기분이 예민해질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과다한 반응이 나와요. 오히려 반응이 폭발해가지고 놀라게 돼요. 이렇게 야단 친 사람이 이제 움찔한다고요. 그래서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과다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만 보면은 밤낮이 바뀐다든지 또 밤마다 폭식을 한다든지 그 생리 전에 굉장히 예민해진다든지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요. 이런 특징들 보여요. 또 공황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. 호흡곤란이요.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숨이 답답해지잖아요. 그러면은 호흡이 점점 곤란해지면 폭발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돼요. 숨이 이렇게 차 올라오면서 확 나가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런 게 계속 있으면은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게 되거든요. 어떤 식으로 지장이 나나요? 그러니까 직장을 못 다니게 되는 거죠. 뭐 이렇게 좀 일도 막 걸리고 막 그런 것들도 있나요? 그런 경우도 있죠. 에너지가 증가돼서 일을 벌린다든지 무리하게 뭐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젊은 여성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다툼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이런 게 노인들에게도 양극성 장애가 있을 수 있나요? 보통 대부분 젊은 사람들 얘기 같은데요. 예. 그러니까 젊을 때 양극성 장애 생겨서 노인까지 이제 지속된 경우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 진폭이 줄어들기는 해요. 근데 이제 노인 때 처음 생긴 경우 있죠. 이제 양극성 장애가 감정 기복이 그런 경우는 양극성인 경우보다는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뇌에 무슨 혈관이 막혔다든지 좀 치매 초기라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있어서의 좀 양극성, 조울증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. 예, 뇌에 문제가 있는 초기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서. 그러니까 뭐 내 MRI나 좀 어디 숨은 병변이 있는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. 예. 그러면 또 항우울제에 대한 질문인데요. 이게 꼭 한 달 이상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.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. 이게 바로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닌 건가요? 예. 근데 이제 이게 항우울제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분이 우울한 거 있죠. 그건 항우울제로 전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. 기분이 내가 슬프다고 항우울제 먹는다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. 우울증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. 네, 근데 그것이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. 2주 이상 지속해야지 이제 효과가 있는데 불면증이라든지 식욕 저하 이런 건 바로 효과가 있어요. 좀 잘 자고 밥도 좀 잘 먹고 기분은 우울하지만은 그러면서 천천히 표정도 좋아지고 조금 얼굴이 혈색도 좋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. 그러니까 우울 자체는 한 2주 이상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다만 바로 복용을 하면 불면증이나 식욕 저하는 좀 바로 좀 좋아지는 빨리 좀 좋아진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. 그러면 또 우울장애에 쓰이는 약물들이 중독성이 강하고 또 뇌 독성을 일으킨다.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. 예,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 국내적으로 연구가 있는데
약물의 어떤 독성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 우울증이 약이 이제 치매나 이런 걸 일으킨다,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밝혀졌어요. 그게 아니고, 65세 이상의 우울증이 초발했을 경우에 치매 초기인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약 때문에 치매가 되는 게 아니고 치매 초기 증상이 우울증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오해가 되면 안 되고,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중독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그거는 영향이 없습니다. 단지 약간 속이 안 좋다든지요. 어떤 경우에는 조금 멍이 잘 든다든지 뭐 이렇게 몇 가지 특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계속 확인하죠. 예, 이렇게 큰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. 네. 보통 마지막 질문인데요. 우울하고 수면이 아주 밀접한 것 같은데요. 네. 아니면 불면증을 치료하면 또 우울이 좋아지는 건지, 아니면 우울증을 치료하면 또 수면이 좋아지는 건지 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. 둘 다 도움이 됩니다. 근데 우리가 불면증이 다 우울증에서 오는 건 아닌데요. 우울증에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. 수면을 잘 하는데. 근데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이 안 온다 그래서 그냥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우울증에서 이렇게 불면증이 온 경우에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은 그것이 기분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, 또 먹다 안 먹으면 더 잠이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. 가끔 또 폭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우울증하고는 잘 안 맞아요.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또 우울하고 이런 경우는 그게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지 잘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좋고요. 그게 이제 단지 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활 리듬을 아까 제가 잘 조절해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특히 오전 중에 굉장히 우울해져요.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는다고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. 그래서 아침에 활동량을 증가시켜야 밤에 잠이 오거든요. 우울증, 특히 우울증 있는 분들은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절해야 되고, 또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다리 뭉치는 질환도 흔히 생겨요. 우울증이 오면은. 전체 연세 드시면 50% 이상에서 자다가 이렇게 다리가 뭉치고 아파서 깨거든요. 그런 것들도 치료를 하면은 또 불면증에 도움이 돼요. 네, 이렇게 우울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. 건강365 포인트 쏙쏙이었습니다.